오늘은 7월 5일 금요일 오전이에요. 아침에는 비가 왔고 나무까지 지금 이파리와 흔들리는 모습 보면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오늘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트는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제국 러시아 수도였고 문화예술, 건축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도시의 창건은 그 유명한 표토르 대제, 여보 이제 표토르 대제인지 기억하죠? 하도 들었어, 기억. 하도 들었어. 표토르라는 그 이름이 우리 모스크바 그 주차장 관리 아저씨도 표토르더라고 이름이. 그것도 되게 구성인가? 저기 보스가. 자, 이 도시는 1703년에 네바강하고 습지 위에 건설을 했답니다. 스웨덴 전쟁 중에 지역이 점령된 뒤에 서구식 도시 모델을 따라 새로운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죠. 수도로서의 역할은 1712년부터 1918년까지니까 약 200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했죠. 궁전, 대성당, 운하, 넓은 대로 등으로 구성된 유럽풍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중심지로서 황제들이 거주한 겨울 궁전이 유명합니다.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고 이후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918년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겨졌어요. 레닌의 사망 이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레닌그라드로 바뀌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900일간의 포위를 겪으며 격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끝내 버티며 러시아인들에게 영웅적인 도시로 기억됩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주민 투표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제2의 도시이자 문화 수도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 러시아 국민들도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푸시킨, 문호들이 이 도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랍니다. 수만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궁전 건물 자체가 건축 예술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에카테리나 여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작품들이 이제 박물관이 된 거래요. 자, 여기는 운하가, 아름다운 운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베네치아로 불릴 만큼 다리와 운하가 많으며 이태리와 프랑스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유럽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자, 어제 우리 여보 어디 갔죠? 카잔 대성당, 이삭 성당, 그 다음에 예쁜 거, 오, 좋아요. 피어의 구세주 성당, 겨울궁전. 우리 이제 돈이 떨어져서 바깥 외관만 보았습니다. 네. 지금 긴축 재정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축제. 백야축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백야축제 여름에. 저 카잔 대성당도 보이네. 카잔 대성당도. 자, 봅시다. 지금 보이죠? 여보, 저 카잔 대성당 맞아? 성이삭 성당. 성이삭 성당. 성당을 하도 많이 봐서 헷갈립니다. 지금 학습에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백야축제 세계적인 공연과 오페라, 발레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발레 거의 관광객들이 한번 발레를 보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문화비 지출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의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오늘 지금은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가장 탑인 여름궁전
궁전. 그리고 이동을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 이제 나가기 위해서 앉아. 국경 지대로. 네, 지대로. 네, 앉아. 원래 당초에 에스토니아 국경을 통과하려 했는데 에스토니아 국경이 검문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라트비아 국경으로 지금 이동해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라트비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니야, 라트비아 아니고 여름 궁전 남았어. 남아요. 여름 궁전 얼마나 기대하는데. 어쩌노? 국전이 오늘 날씨 때문에 입장을 못 한다는데 사람들이 여기 매달려서 사진만 찍나 보네. 에이구, 참 안타깝네요.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여름궁전인데 오늘 날씨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답니다. 바람이 분다고. 아, 이 정도 날씨에 입장을 못 하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도 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여름궁전 요거만이라도 지금 군침을 흘리면서 아유 안타깝게 아우 진짜 애석하네요. 언제 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이고, 여름 궁전을 못 들어가서 여기 입구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분수가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서 안쪽으로 보고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어제 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홍학생, 제 선생 지금 지겨운 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유익한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관광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화려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여정이랍니다. 자, 뭐 감상은 못하지만 다음에 올 때를 대비해서 감상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피토르 대제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1714년부터 건설했어요. 이후에 엘리자베트 여제와 에카테리나 2세 등 황제들이 확장을 했고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자, 코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궁전. 대궁전은 정면에서 보이는 웅장한 궁전으로서 금빛 장식과 바로크 양식이 눈부시랍니다. 내부에는 황금방, 거울의 방, 접견실 등 화려한 왕실 생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궁전 내부에 가면은 유료 입장, 정해진 시간 되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수정원. 이 분수정원이 바람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한가 봐요. 가장 유명한 구역, 기대했던 곳인데요. 사자분수, 삼손분수, 틱분수 등 150개가 넘는 분수들이 있는데요. 삼손분수는 사자가 입을 벌린 찢는 모습으로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긴 승리를 상징한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분수는 펌프가 없이 중력과 수압으로 작동을 해요. 정말 놀라운 18세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원정원. 궁전 위쪽에 있는 대칭형 프랑스식 정원으로 비교적 상태각이 조용하고 좋답니다. 특히 오후 6시까지 하는 그 관람한 시간 중에서 정오 때 삼손분수 가동 장면이 엄청 압권이라네요. 그리고 삼손분수 앞에서 사진을 필수로 찍는다는데요. 왕의 정원은 이래야 한다 싶은 스케일과 우아함을 볼 수 있고 숙소와 여름 축제용 공간으로 만든 진짜 여름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프스코브라는 도시에 왔는데 국경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최대 난제가 국경을 넘는 것인데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기봉씨랑 계속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으니까 길도 못 찾고 이심도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구매도 안 되고 설치도 안 되거든요. 국경 넘는 거는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참 힘든 하루가 되겠어요. 엄청 답답합니다. 지금 그나마 프스코브 중심가에 오면 인터넷 신호가 잡힐 거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안 잡히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잡히니까 이심도 구매가 안 되고 난감하네요. 지금 있는 이심이 작동이 안 되는데 이심 구매한다고 작동이 된다. 이심이 만료가 내일 되니까 내일도 안 되면 더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보험 삼아 구매를 해둬야 된다고. 그나마 렌타 매장으로 가면은 신호가 잡힐 수 있을까 해서 렌타 매장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여기 국경 근처니까. 아이고, 여기 어디 여 근처에 뭐 군수기지나 뭐 저쪽하는 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도시가 거의 지도상에 보면 선명하게 안 보이고. 일단 러시아 국경 근처니까 다른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니까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 찾기도 안 되고 인터넷상 정보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카톡도 할 수 없고 큰 도시에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거네요. 너무 내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오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뭐 신호는 없지만 지도상에 보면은 가다가 렌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왼쪽에 있는 걸로 보여요. 가보지. 가다가 왼쪽에 이제 거의 인접해서 왔어요. 뭐 거기 가도 별수 없겠는데요. 여기서 안 잡히는 신호가. 그 뒤에 보니까 무슨 상가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거기서 카페를 찾아서 와이파이 신호를 접속을 하던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도시를 못 떠나. 지금 교차로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 교차로 지나고 그 다음 교차로 딱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교차로잖아요. 지나고 거의 조금만 가서 거의 지나자마자 빨리 열어라. 자, 지나고 다음 교차로. 저기 뭐 노랗게 보인다. 다음 교차로. 여기 좌측에 렌타 있어요. 저기가 잘 되면 좋겠다. 일단 저기서 일단 주차를 해서 또. 뭔 지금이야? 커요. 저로 가는 게 어디 들어가노? 다음 일단 좌측으로 넣어야 길을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거의 시가지 끝지점이에요.
더 가면은 산악지대. 여기 큰 상점도 있네. DIY 상점이 있네. 오늘은 최대 지금 난관에 부딪혔어요. 최후의 방법은 여기 와이파이 되는 카페나 식당을 찾아서 렌트 안에 들어가면 설마 되겠지. 알 수가 없어요. 신호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역시 안 되는데요. 끄떡 켜볼게요. 오늘. 지금 여기 렌타에 와서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연결해 보니까 여보 됐죠? 안 되는 것도 뭐 아니야 나한테 금방 되더라고. 다시 해볼게. 됐죠? 설계 있고 되겠지. 아니야 당신도 됐잖아.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봐봐. 현장이한테. 내가 전화해볼까? 와이파이도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요. 영상 찍을 기분도 아니에요. 전기상도 안 되고 지금 브레인이 작동을 안 합니다. 와이파이가 또 안 돼요. 여보 여기 앉아서 좀 해볼까 뭐. 여기 앉아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지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동향하러 다니고 있어요. 왜요? 그냥 가자고. 아니 그 신호를 그래노바 신호를 잡아야 되잖아. 무슨 그래노바 신호를 잡아? 금방 잡았어요? 아까 잡았지. 그냥 가요 그럼. 점심을 좀 삽시다 그러면. 자기는 뭐 밥하고 저 밥 없어요. 밥 해가지고 소금 먹어야 돼. 밥을 못 하겠는데. 여기는 초밥 사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금 초밥을 급하게 사서 먹고 있어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주유비가 2배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유를 하려고 왔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했어요. 65리터 정도 채우려고 해요. 애드블루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뭐 소스가 없나? 요 소수를 찾아야 되는데 요 소수 번역기 돌려야 되나? 요 소수 번역기 돌릴까요? 애드블루. 애드블루. 있네. 스파시바. 5리터? 5리터짜리 2개 살래요. 6유로인지 봐야 되겠네. 고래 또 작은 것도 있네. 참. 그 10리터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돼. 있는지 하면 돼. 5리터 2개를 해야 되구만. 5리터 2개 해야 되겠네.
이거 안 되네. 유로 6 돼 있어요. 4, 5, 6. 밴드 6. 아유, 다행이다. 아유, 오늘 일이 전부 안 풀리는데 요거는 또 괜찮네요. 아유, 진짜. 그러면 요거를 카드로 일부를 하고 현금하고 그거는 되나? 현금으로 사? 또 뭐 있어요? 11번. 아, 아니, 그 11번 기름. number 11 디젤. Дизель, какая колонка? 11-я. 11번. 여보, 이거 일단 계산하고 하자. 아, 요거부터 하라고. 자, 하세요. 이거부터 계산하고 하세요. Вот это ваша? Машина ваша? 다른 데 사라고. 아, Вот это ваша?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세요. 65. Сколько? 65. 손가락을 해줘봐, 여보. 65. 65. Это 11. Дизель, да? 토탈. 도로. 11 알아요. 11번. 5,500. 5525. 5525. 500. 자, 여보, 여기 지갑. 500 큰 돈은 놔두죠. 야, 이 잡아. 됐어. 255 돼요? 안 돼. 안 돼? 만 루블.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граммы стоимость автомобиля. 350 самое дешевое, просто помыться. А самое дорогое это 네, спасибо. та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автомобиля. 혹시 요거는 조금씩 보충하고 통 버리고 그래도 되죠? 아니, 지금 거의 가비가 조금 남을게. 아, 지금 넣어야 되네? 지금 여기 되고 가다가 나중에. 저 가서 아까 좀 약간 외곽 지역에 가서. 밖에 이제 가서 옆으로. 안 열리네. 어? 아, 계산서. Вот это ваш чек. 5525. 아, 뭐, 맞아. 아, 뭐, 계산서를 가져오셨네. 아유, 오늘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아유. 오늘은 뭐, 이성이 잘 안 돌아가네요. 기봉씨 이제 외곽을 벗어났습니까? 95. 이제 도로 타는 거. 도로 탔어요. 95. 도로 들어왔네. 러시아 횡단도로 것이. 아, 이 철로가 유라시아 횡단도로야? 아니, 러시아 횡단도로 것이 네. 지금 메인 도로로 탄다고. 48km 가고 예전입니다. 저거 이 262번 도로야. 한 120km 가면은 국경지대죠. 근데 우리가 왜 이래 국경에 예민해야 되죠? 국경을 가다 넣는데 뭐 까다롭게 뭐 검사도 하고 통관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고 하루도 걸리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둘러가더라도 통관이 좀 출입국이 쉬운 데를 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어차피 뭐 에스토니아로 가나 라트비아로 해서 에스토니아로 가나 뭐 한 1000km 내가 볼 때 키로수로 두르는 건데 그래 뭐 1박 2일 하면 충분히 뭐 둘러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일 북쪽은 무르만스크. 그 다음에 핀란드로 직행하는 국경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폐쇄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국경이 있고. 거기 이제 노르갑으로 해서 그냥 그 탈린 쪽으로 가는데 국경선이 있고. 네. 여기 지금 요 에스토니아 밑에 라트비아는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라트비아 국경을 두 군데가 세 군데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라트비아를 많이 가. 예. 그 평창형님도 원래 라트비아를 가려고 했고 나는 라트비아를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라트비아 국경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지. 했죠. 그냥 이제 스페인 청년이 상태에서 만나가고 이쪽으로 왔다고 여기가 제일 3시간 만에 통과했다고. 그나마 수월하게. 일로 건너를 해서 급하게 지금 국경선을 변경해 가는 거지. 그래 앞에 가던 트럭팀들도 이제 잘 통과했고 오전에 가는 통과했고 우리는 이제 오후에 통과하는 거지. 하고 국경에서는 뭐 마약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생고기나 이런 것도 뭐 별 관계없이 통과했다더라. 냉장고에 이어놓은 상태로 그냥 별 그 뭐 검사가 없었대. 주로 국경은 마약 거래 때문에 마약 탐지견들이 차를 맡아보고 그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다 통과되는 건데 뭐 까다로운 데는 자꾸 이제 그걸 하니까. 근데 그 스페인에서 오신 그 커플도 차에 있는 거 모두 다 내렸다 그랬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는 이제 러시아 입국할 때 러시아에서 그래 검사를 하는 거지. 우리는 네. 저 블라디보스토크 입국할 때 다 짐을 팩 쌌잖아. 네. 러시아 입국하는 검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국경에 따라서 또 출국하는 것도 모두 다 내리라고 하는 데도 있었잖아. 있지. 그런 데도 있어. 그거 해놓고 내려야 돼. 방법이 없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네. 국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노르웨이 가는 국경, 핀란드는 폐쇄됐으니까. 세관원에 따라서도 다르고. 노르웨이 가는 국경, 에스토니아로 가는 국경, 라트비아로 가는 국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국경에서 검문하는 세관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 복불복인 거지. 오늘 오전에 통과한 우리 아는 팀은 한 3시간 가량에 걸쳐서 짐을 내리지 않고 엑스레이 검사와 서류 심사와 그렇게 통과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같은 국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 120km 전이죠. 100km 남았어요. 이심 사는 거는 포기를 했고 신호 아까 겨우 로딩 받아 놓은 저 신호에 의존해서 국경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빨리 러시아 탈출하면 좀 해방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은 지금 라트비아 그레브노바 국경에 도착하기 60km 전이에요. 짐 같은 거 챙기다가 보니 기운이 빠져서 저는 누워 있습니다. 우리 기봉 씨는 운전해야지요.